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. 안녕하세요.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. K 컨텐츠를 선도하는 연예인들이 기레기 혹은 기레기 앞에는 사이버 레카들한테 많이 털리고 있죠. 특히 힘없는 확 뜨기 전에.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한국기자협회에서 굉장히 양심적이고 잘 쓴 보도자료가 하나 나와서 이거를 보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기레기가 왜 판치는지 요즘 언론사, 이 언론의 수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타이틀이 이렇습니다. 이제 심의받은 기사 11%, 무려 11%. 그러니까 뭐 심하게 표현하면은 10개 중에 1개죠. 보도자료 10개 나오면 그 중에 1개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거예요. 언론 신뢰에 대한 좀먹는 복붙이 뭐냐면 복사하고 붙여넣기. 그러니까 남의 거를 카피해서 수정도 안 하고 가공도 안 하고 그대로 붙여넣기 한다. 이런 의미입니다. 이런 의미에서 나왔고요. 한국기자협회 창립 59주년 기획 보도자료라고 하네요.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쓴 티가 나는 보도자료였고요. 모두가 눈 감은 뉴스 베끼기라는 내용입니다. 보도자료가 나가는데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. 통신기사의 출처를 명시한다. 그렇죠.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. 그리고 이제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.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보도자료 찾아보면 이 말이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갖다 붙여 쓰는 게 너무 많이 보이죠.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죠. 그리고 또 하나, 출판물 등의 표절 금지. 그러니까 책이 나온 거라든지 딴 데 어디 뭔가 출판물 나온 거, 간행물 나온 거 이거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. 이거는 뭐 그 공정이용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보도자료용으로 쓰는 데는 어느 정도 이거 좀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%나 저작권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 2380건 중에 저작권 관련 위반에 해당하는 기사가 무려 11.1%.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.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. 문제가 있다. 왜 문제가 있을까? 살펴봤더니 이해가 돼요. 이래서 EXX 같은 사이버 레카가 판을 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카더라, 이 팩트가 전혀 없는 카더라를 그 얼마 전까지 기자,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 호소인이었죠.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가져다가 막 퍼다 나르는 거예요. 이해가 돼요. 왜 이해가 되냐? 첫 번째가 이 보도자료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통신 기사는 베껴도 no problem, 베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. 신문 윤리 실천 요강 제8조 1항은 통신 기사를 전제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, 당연히 출처 밝혀야죠. 그 강의 자료 같은 거 만들 때도 제가 보면은 밑에 이미지 하나도 출처 다 밝히게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갖다 뺏겨서는 일단 안 된다. 이제 뭐 살짝 마이너한 거 손대 가지고는 내 것처럼 쓰면 안 된다. 이런 내용인데, 이는 전제 계약을 맺은 때도 마찬가지고, 근데 이제 통신사와 전제 계약을 맺은 언론사는 물론 그렇지 않은 언론사까지 통신 기사를 베껴 쓰는 게 현실이다.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이 신문 윤리 실천 요강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,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. 150억 설.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150억 설. 이 말이 돼요? 두 번째가 이제 타사 단독도 외신도 출처는 나 몰라라 한다. 이게 지금 강해요. 이제 막 갖다 뺏겨 쓰고는 이거 출처 뭐야? 이렇게 했을 때 언론 보도에 따르면, 제보자에 따르면 뭐 이런 느낌이죠. 우리 선생님들 이제 좀 훈련이 되셔서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거예요.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2항은 타 언론사의 보도,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
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.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타사 보도의 핵심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는다.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관행 중 하나라고 합니다. 이러니 기레기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타사의 단독 보도인 경우에도 언론사 이름을 밝히지 않고, 그러니까 단독을 어디서 이렇게 탁 썼는데 이거를 가져다 쓰면서 밝히지 않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.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분, 요런 분들 이제 피해받고 이미지 훅 가는 거죠. 가더라.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신문윤리위의 제재를 물러보는 이유. 그러니까 신문윤리위가 이제 제재 한다고는 하는데 그 신문협회는 신문윤리 제재 물러보지 말하면서 작년이네요. 작년 2월 신문협회보를 통해서 심의 규정 준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를 했다고 해요. 근데 시도 안 먹힌다고 합니다. 첫 번째, 언론사들 스스로가 기사 표절에 일단 관대해요. 관행이 되어 왔으니까 관대하겠죠. 우라카이라는 표현이 있네요. 우라카이. 우라카이. 베껴쓰기를 가리키는 일본식 속어라고 합니다. 수습 기자 때부터 배우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자 기사를 표절한 기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도 좀처럼 없다고 해요. 2019년도에 중앙일보 뉴욕 특파원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 일부를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 일부를 표절한 칼럼을 썼다가 직무정지 당하고 귀국 후 감봉 징계를 받은 게 그나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. 요 케이스 외에는 찾아봐도 그렇고 안 건드린다. 표절했어도 안 건드린다. 문제가 있죠. 처벌이 없으니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. 내가 잘못했는데 어떡할 건데? 네가 어떡할 거야? 나 어떻게 할 건데? 응? 황영웅 학폭 20대 싸운 걸 갖다가 학폭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학폭이라면 학폭인 거지 어떡할 건데?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. 두 번째, 언론사끼리도 표절을 봐주는 거네. 이 표절을 이게 진짜 좀 그러네요. 특히 이제 통신사 기사는 계약사든 비계약사든 그냥 받아 써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암묵적인 분위기. 그러니까 이제 이 XX 이제 유튜브 하는 그 사이버레카 이런 데 거 막 가져다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저작권법,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지식재산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저작권법 관련된 변호사나 이쪽이 좀 약해요. 이쪽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 소송이라는 게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안 돼요. 당장 제가 책을 냈는데 책을 누군가가 표절했다. 그래봤자 꼴랑 몇백만 원 수준입니다.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피해액을 산출한다든지 이런 게 쉽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해봤자 까다로운 절차, 소송을 한다든지, 신고를 한다든지, 법무비용, 변호사 쓰면 최소 500입니다. 최소 500이요.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예요. 쓸만하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입니다. 돈은 이렇게 들지. 근데 이거 기대한 거에 비해서 배상액 실컷 이래가지고 1000만 원 쓰고 이겼는데 판결 300만 원. 뭐지 이거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클릭 몇 번과 마우스 드래그 몇 번으로 닮은 꼴 기사를 하루에도 몇 개, 몇십 개씩 생산할 수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. 이 보도자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이 보도자료 좀 신경 써서 잘 썼다 라는 느낌을 받은 게 되게 좀 자기네들을 스스로 벌거벗으면서 같은 기자가 반성의 시각으로서 관행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탁 꼬집어서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거 혹은 이제 추후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분이 평이 안 좋아요, 별로 지금. 평이 안 좋아요. 근데 어쨌든 현 정권에서 방통위원장 지명자예요. 그러면 뭐 하죠? 청문회 하죠. 이거 이제 하다가 탈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될 수도 있는 거고
이거 일단 하게 됩니다. 이거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거예요.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이분 안 좋아요. 안 좋아하는데 청문회를 저는 사실 기대합니다. 이게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 올려드린 거에도 이분이 가짜 뉴스 때려잡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질문도 할 거고 현황에 대해서 나올 거야. 너 가짜 뉴스 지금 현황이 어떤 줄 알아? 뭐 때문에 이게 생기는 줄 알아? 뭐 이런 얘기들 할 겁니다. 그럼 너 어떻게 이거 때려잡을 건데? 너 어떤 생각이 있어? 기자들 뭐 관행적으로 뭐 표절 막 갖다 하고 출처도 불분명한 거 막 갖다 쓰는 거 못 건드릴 것 같은데 너 할 수 있어? 어떻게 할 건데? 그럼 이제 이 청문회는 당연히 방송 탈 거죠. 네,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문제예요. 진짜 멍멍이 소리를 하는 건지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를 할지 정말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할지 이거는 국민들이 듣고 판단을 하실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 문제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플러스 알파로 이제 사이버레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이게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노출되는 거 저는 일단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아직도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가짜 뉴스가 있어요? 언론사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가짜 뉴스가 있어요? 그럴 수가 있어요? 아직까지 이런 순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두고 보면 이분이 정말 이거를 건드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지금 타겟이 됐어요. 가짜 뉴스는. 그리고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다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런 보도 자료가 지금 나왔다는 거는 언론사 관행을 어느 정도는 수술해 보겠다 이런 의지도 보여집니다. 뭐 힘없는 특히 이제 힘없는 제가 볼 때 이제 그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야 될 K 컨텐츠에 연계된 연예인들이 이 가짜 뉴스에 의해서 피해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. 특히 가짜 뉴스에 의해서 이 사이버레카들의 카더라에 의해서 죽음까지 내몰리는 극단적인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해 보네요.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방구석 유튜버 김기한.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.